KDBS 라디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상식 알쓸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저녁 상식 지킴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정서윤입니다. 와, 정말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바로 수능을 치르는 날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수시든 정시든 수능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수험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듯한데요. 제가 아끼는 친구들도 이번 수능을 보는데 이 자리를 빌려 응원의 한마디를 할까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했다는 말 전해주고 싶네요. 이번 수능이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결코 남들보다 뒤처진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수능이고 뭐고 그만 때려치고 싶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하루하루 열심히 산 나 자신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수험생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나 자신 하며 본인을 꽉 안아주시면 됩니다. 해보셨나요?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인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오늘의 방송 시작할까요? 에일리의 Higher. 누군가 나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난 기억고 하고 말 거야.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모든 걸 내 뜻에 날 맡길 거야. Going higher 내 막을 수는 없어. 내가 가는 이 길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 Going higher 내가 바라본 순간 눈부시게 빛나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될 거야.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을지라도 네, 에일리의 Higher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저에겐 많은 힘을 주곤 하는데요. 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1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이죠. 이 전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스케일의 전면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면전이란 총력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국가와 국가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동맹과 적대 세력 간의 대규모 전쟁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삼은 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세력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 정권 내 나치 세력을 제거하며 탈군사화하겠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을 황폐화시켰던 과거 독일의 나치 정권은 유럽의 부정적인 존재와도 같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대계 혈통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의 증조부는 홀로코스트, 다시 말해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러시아의 탈나치화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기 위한 또는 영토 확장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요. 또 이번 전쟁에서 주목할 점은 20세기 전쟁을 연상시키는 재래식 양상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 전쟁은 인공위성, 드론 같은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 사이버 전쟁 등의 양상을 띌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석 달 전만 해도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의 총리는 이젠 더 이상 유럽 대륙에서 대규모 탱크전을 벌인다는 낡은 개념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데요. 존슨 전 총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탱크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재래식 전투가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포탄이 쏟아지는 진흙탕 위에서 보병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선의 지금 상황은 20세기 제1차 세계대전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1930년대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비 확장에 나서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미 수십만 명 징집에 이어 150만 명 규모로 병력 확대를 목표 삼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오는 2030년까지 국방 예산을 지금보다 3분의 1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또한 2차 대전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쟁 지역 무기를 제공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보 정책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분열되지 않고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럼 함께 하면 떠오르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시아의 Together. We can take it high. I can hear the thunder coming from your mouth, and I know my number's up. Give me some Stevie Wonder, click, put it on before we go under. I can see the lightning coming from your ears, yeah, I see you're frightened. I can see the lion sleeps tonight and the tears you're crying. Ooh, can't love me unless you love you too. Treat yourself like nothing but a fool. Can't love me unless you love
we can take it higher. 네, 시아의 투게더였습니다. 조금 뜬금없었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노래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럼 다시 방송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월 21일 우크라이나 전쟁 1년에 맞춰 민간인 피해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갱신했는데요.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로는 약 2만 1,300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약 8,000명, 다친 사람은 약 13,300명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달에 약 670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라는 특성상 제대로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유엔의 주장인데요. 21세기인 지금 평화롭게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겐 와닿기 힘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분명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세계 시장은 연결돼 있기에 그 타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30년 만에 최악의 하락을 겪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따르면 작년 우크라이나의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 즉 잠정적으로 추정한 수치는 전쟁 전인 2021년보다 30.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1991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수출은 2021년 대비 35%나 하락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 생산 수출국인데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육로는 물론 흑해를 통한 일부 수출길도 막혔습니다. 이에 따라 곡물 수출은 급격히 줄었는데요. 이는 곧 세계 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그들의 경제에 좋을 건 없는데요.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러시아의 작년 GDP가 3.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국제통화기금 IMF도 마이너스 2.2%로 전망하는 등 주요 국제기관들은 하나같이 러시아의 경제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 불안정한 시장 경제 등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인데요.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식량 문제에 관해서는 인도주의적 결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라는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허용한 건데요. 하지만 현재는 시합 만료를 앞두고 러시아가 연장에 합의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이 전쟁을 통해 나토는 확대되고 강해지게 됐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2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부 최전선인 폴란드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의 나토가 분열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나토는 지금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등 서방 정보 당국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기가 바닥난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도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밀착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구도 속에서 소모전 양상으로 다시 말해 인력과 물질이 지속적으로 소모돼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은 현재로선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끝나지 않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라는 가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가사가 지금 이 전쟁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아나요. 그 한쪽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이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오늘의 상식 잘 익히셨나요? 시사뉴스에 더 관심 갖는 여러분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주 이 시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정서윤, 기술의 김세연이었습니다.